안녕하세요. 도너 김실장입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 올퍼티가 지금 끝나 있는 벽면인데요. 제가 어제 너무 바빠가지고 촬영을 제대로 못했어요. 그냥 카메라만 켜놓고. 그 점에 대해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. 그래도 제가 어제 어떤 작업들을 했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일단 여러분들이 페인트를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날에는 거의 퍼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이 퍼티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랑 공구랑 그 다음에 자재들을 준비를 해놔야 돼요.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재랑 공구 장비들이 있는데요.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것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당연히 퍼티 작업을 해야 되니까 핸디코트가 있어야겠죠. 이것도 페인트 가게에서 사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외부형 퍼티인 아크릴 필러. 이것도 1차 작업을 할 때, 퍼티 1차 작업을 할 때나 아니면은 MD랑 석고 조인트 부분, 이런 부분에 이 아크릴 필러를 쓰니까요. 이것도 같이 구매를 해 주셔야 되고요. 그 먼저 망사 테이프. 이 망사 테이프는 조인트 부분에 이렇게 붙이는 거기 때문에 망사 테이프도 필수적으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커버링이랑 마스킹 테이프가 있는데요. 이것도 사이즈별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. 커버링도 큰 거, 이렇게 큰 거, 4전짜리 이렇게 준비. 마스킹 테이프도 얇은 거, 두꺼운 거, 이렇게 사이즈별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방진 마스크. 이 방진 마스크도 사포질 할 때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방진 마스크도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. 이거는 좀 이따가 오늘 파워기를 칠 거기 때문에 파워기 날이랑 사포 날이랑 그 다음에 빼빠 날, 그 다음에 룰러 있고요. 이 정도로 준비를 하시면 돼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째 날 퍼티 작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믹서기가 있는데요. 교반기라고 하죠, 교반기. 이 교반기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일하시는 분들한테 장비대를 주시고 가져오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비도 다 사무실에서 가져왔습니다. 그 다음에 빼빠기도 있고요. 샌딩기죠. 이렇게 자재를 준비해 놓으시면 이제 작업자분들이 오시잖아요. 그때 어느 부분에 어떤 컬러가 들어갈 거고 어떤 부분에는 어떤 컬러가 들어갈 거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많이 수월해집니다. 작업자분들께서 페인트 수량도 계산을 해 주실 거고요. 어느 부분에 수성이 들어가고 어느 부분에 에나멜이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대로 사오시기만 하면 돼요. 그리고 현장에 계속 상주를 하시면서 만약에 핸디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소량만 갖다 놨을 거잖아요. 그 부분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빨리빨리 가서 페인트 가게 가서 사오시면 되는 겁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안 계시고 이걸 못 사다 드리면은 작업자분들께서 작업이 느려져요. 그러면 그건 다 비용이고 품이 깨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작업이 더뎌지지 않고 빨리빨리 진행되려면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상주를 하면서 필요하신 부분들 말씀하실 때마다 빨리빨리 수급을 해주시면은 아마 페인트 공정을 반세프로 진행하시는 데는 별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. 저 역시도 지금 이제 자재를 사러 가야 되거든요. 핸디가 부족해서 핸디도 한 말 사야 되고 이제 페인트도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. 그럼 저도 자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페인트 자재 준비는 다 됐고요.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잡쓰레기를 빼야 돼요. 그걸 빼야지만 오늘이 토요일인데 월요일날 필름이랑 정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. 그럼 제 차에 싣기 위해서 오늘 잡쓰레기를 빼야 되는데 마침 싣고 보니까 폐기물량이 그때 나무 버렸던 거 있잖아요. 그거랑 부피가 거의 비슷해요.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은 폐기물 비용이 잡쓰레기랑 나무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지금 보시다시피 그때 나무 버렸을 때 딱 여기 여기 날개까지 채워져 있었잖아요. 지금 잡쓰레기도 부피가 그 정도예요. 그러면은 그때 2만 원이 나왔는데 이 잡쓰레기는 폐기물 처리장에서 얼마를 받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좀 이따 폐기물 처리장에서 다시 카메라 틀게요. 지금 폐기물 처리장 도착했는데요. 7만 원 나왔습니다. 7만 원. 나무랑 잡쓰레기랑 3배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러니까 15만 원 정도 이득을 보시니까 22만 원 정도 그 정도 생각을 하시고 폐기물 처리 해 주실 거예요. 그러면은 좀 이따가 이제 청소하고 전 자재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페인트 3일차인데요. 지금 보시다시피 퍼티 작업은 거의 다 끝났고요. 오늘은 보양 작업, 좀 부족한 부분 보양하고요. 그 다음에 퍼티도 조금은 더 잡고요. 그 다음에 바로 에어리스를 뿌릴 거예요. 저희가 롤러칠을 할지 아니면 에어리스를 할지 고민을 하다가 뿜칠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. 천장도 하는 김에 하는 쪽으로 돼가지고 에어리스를 뿌리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에어리스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 옷이 조금 많이 누추한데요. 저는 페인트 하는 날에는 항상 이렇게 페인트가 묻었던 옷을 입어요. 어차피 칠이 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누추하게 입고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. 반살파 하실 때 항상 페인트 있는 날에는 버려도 되는 옷, 그런 옷 입고 작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퍼티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퍼티는 일단 원퍼티가 있고 투퍼티가 있고 올퍼티가 있습니다. 원퍼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석고 부분, 조인트 부분에 퍼티 작업을 한 번만 하는 거예요. 이런 경우는 보통 원상복구 공사, 저는 이런 걸 날림 공사라고 하는데요. 시간이 지나면 다 터지게 돼 있거든요. 그런데 아무래도 원상복구 공사는 최대한 저렴하게 하시려고 해요. 그런 부분도 있고,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올 세입자가 인테리어를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원퍼티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투퍼티가 있는데요. 이 투퍼티는 가성비 퍼티라고 보시면 돼요. 이 조인트 부분에 2번 퍼티 작업을 함으로써 터지거나 그런 일은 없는데요. 오랫동안 가는데요. 근데 가격이 아무래도 원퍼티보다는 좀 비싸지만 올퍼티보다는 좀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를 생각해서 하실 때는 이렇게 투퍼티 작업을 많이 하십니다. 근데 투퍼티 작업의 단점은 이렇게 석고보드 있는 쪽에다가 이렇게 퍼티 작업을 했잖아요. 이 부분이 아무래도 살짝 볼록하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햇빛이나 아니면 햇빛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조명에 노출됐을 때 살짝 그런 부분이 암이 져요.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이 생겨요. 그런 부분이 있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, 그것도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올퍼티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전체를 퍼티 잡는 거기 때문에 좀 평평하게 나옵니다. 근데 올퍼티도 한 번 하는 게 있고, 2번 하는 게 있고, 3번 하는 게 있어요. 2번 이상 하는 것부터는 페인트 하시는 분들 전문 용어로는 고급칠이라고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. 한 3번까지 하면은 정말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. 이런 퍼티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, 이 부분도 한번 알고 계시고 작업자분들한테 원퍼티를 할 건지 투퍼티를 할 건지 올퍼티를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는 또 다른 공정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여기도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여기 가구 때문에 땜빵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저희가 페인트 2일차 때 이렇게 셀프를 한번 해놓고 갔습니다. 이제 여기다가 오늘 퇴근할 때 그때 한번 칠하면은 여기랑 똑같을 수는 없어요. 이색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작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. 그리고 옆방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여기도 똑같이 셀프를 쳐놓고요. 이거 끝나고 나서 이색이 이렇게 땜빵을 했었을 때, 그 다음에 코팅을 했었을 때 여기랑 여기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제가 뭔가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어갖고 지금 다시 카메라를 켰는데요. 이거 보시면은 여기 감지기가 남아있어요. 오늘 뿜칠을 해야 되는데.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하나 떼달라고 정기사님 보고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부러 하나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상태고요. 이럴 때 난감하잖아요.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하게 뿜칠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.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 이거 돌려가지고요. 돌려서 그냥 빼면 돼요. 빼면 빠집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선만 빼놓으면 돼요. 여기 보시면 선이 하나가 지금 빠졌는데요. 이거는 그냥 끼면 되는 거고, 이렇게 이제 빼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럼 뿜칠하는데 아무것도 걸릴 게 없습니다. 여러분들도 만약에 정기사장님이 혹시나 이런 부분 노출 갔을 때 이렇게만 작업을 해 놓으시면은, 이건 뭐 전선 만질 것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 놓으시면 된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유용하게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페인트 공정이 끝났습니다. 보시다시피 올퍼티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뿜칠을 한 퀄리티예요. 제가 보기엔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요. 이 정도면은 훌륭한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반살프 할 때 제가 작업복 입으라 말씀드렸죠?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칠 다 묻고 난리가 났습니다. 머리도 한번 빨고 온 거예요. 하도 묻어가지고. 그러니까 여러분도 반살프 하실 때 꼭 작업복이나 아니면 버려도 되는 옷, 그런 걸 입고 작업하시길 바라겠고요.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여러분들이 만약에 페인트 반세프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그때 외주업체한테 맡기지 않고 지정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책임자고 여러분들이 현장 감리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인트 인력분들이 하시는 거를 현장에서 상주를 하면서 계속 체크를 하셔야 돼요. 나중에 수정을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, 또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3일 만에 끝났는데 다음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이 됐다.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면은 또 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. 어쨌든 발세프 하시는 거 여러분들 비용을 아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가지고 현장에서 빠짐없이 꼼꼼히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. 이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 이 현장에서는 총 품이 7품이 들어갔어요. 그래서 175만 원이 나왔고요. 자재비는 한 70만 원 정도 나오고,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뭐 장비대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한 8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지금 총 금액이 175만 원에 80만 원이니까 얼마죠? 255만 원. 255만 원이 나왔습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셀프 할 때 41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나온다는 걸 감안하셔야 되고요. 그것도 있어요. 여기는 조금 더 다른 41평형보다 더 많이 나온 겁니다. 왜냐면은 파벽도 좀 파벽 있는 부분도 칠을 했어야 됐고, 그러면 처음에 롤라질로 많이 흘러 넘치게 해가지고 좀 떼워야 되거든요. 그 다음에 뿜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, 더 큰 거는 지금 여기는 방이 4개나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은 41평이지만 방이 많을수록 당연히 페인트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집니다. 벽이 이렇게 다 생긴 거잖아요. 그냥 민자가 아니고 그 벽마다 다 칠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
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방이 4개, 거기에 41평형의 파벽돌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총 금액이 235만 원 정도가 나왔다. 255만 원 정도가 나왔다.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페인트 공정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. 내일은 필름하고 전기가 동시에 진행될 겁니다. 조명도 달고, 콘센트도 달고, 8P도 달고, CATV도 달고, 뭐 이런 부분들. 그리고 필름,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임에 들어가는 부분, 방화문 2개. 이 부분도요, 내일 아침에 와가지고, 살짝 소개를 시켜드리고, 그 다음에, 공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도우너 김 실장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